자, 어제 저녁에 이제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교통 관련된 전과가 12개가 있다는군요.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 장면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대구에서 바로 울산으로 가는 지점입니다. 언양 바로 분기점 1km 전방 지점인데요. 네. 저기가 현재 4차선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원래는 6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데 거기를 107km로 달리던 고속 관광버스가 네. 바로 저기에서 1차선에서 2차선을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다가 네. 2차선에 있는 차단막을 3번이나 들이받고 결국은 불이 나면서 저기에 타고 있던 20명 중에서 1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자, 중앙 분리되어 있고 이제 왕복 4차선 고속도로인데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계속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 갔거든요. 예. 네. 원래는 이제 2차선에서 달리다가 네. 앞에 있는 소형 승용차가 있었는데 소형 승용차를 이제 추월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1차선으로 갔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가고 다시 1차선 가고 2차선에 가면서 3번이나 부닥치면서 결국은 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운전사 얘기로는 자기가 소화기로 네. 끄려고 했지만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서 그거를 창문을 깨고 밖으로 승객들을 나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승객들 얘기는 운전사가 그렇게 한 거 기억은 전혀 없고 여러 번 어떻게 창문을 깨는 그 망치가 있느냐 했지만 결국 찾지를 못하고 어렵사리 나중에 창문을 깨고 뒤늦게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거기에서 불이 딱 멈춘 순간에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엔진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마시고 그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실제 이제 운전기사는 교통 관련된 전과가 12개 있었다는 거 사실 하나 공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돼서 구속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 초기에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운전기사 얘기를 저희가 상황 초기에 들어봤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개드립니다. 그래, 타이어 터졌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106km 질주. 안전벨트를 다 했는데, 불려고 난 뒤에, 다 일어나가지고, 우성우성 했어요. 연료가 꽉 차보니까, 못 빠져나왔지. 도중에서 문 쪽에 불이 붙었는데, 내가 불을 끄려고, 운전석 뒤에 사기를 들고, 피를 빼려고 하니까, 피가 안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사기로 창문을 깼거든요. 이제 운전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아직 확실치 않은 거는 어쨌든 운전사가 소화기를 가지고 창문을 깼는지 이 부분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주장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 저 오른쪽 앞바퀴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그렇게 됐다 하는 부분은 현재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과서에 이미 불탄 차량을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키드 마크 약 200m를 달려나갔는데 거기서 적어도 자기가 만약에 펑크가 나서 그랬다면은 제동 장치를 눌렀을 텐데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텐데 현장에 가보면 스키드 마크가 전혀 즉 제동을 할 때 바퀴가 이렇게 쭉 깔리는 그런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은 오히려 운전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바깥 또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도 운전사는 나중에 나와서 탈출하고 보니까 운전사는 도로가에서 그냥 흐느끼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 이제 단풍주지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여행 다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또 고속버스 타야 되고 그러는 건데 글쎄요. 이제 전과가 12번 있는 분이 이제 운전을 계속했다는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저분이 이제 1988년부터 대형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데요. 저 회사에 들어갈 때는 이제 2000년도인데 약 16년 전인데 그때까지는 전과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과가 12번이나 되고 그중에 사고가 난 것이 무려 3번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가 아직까지 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많은 사고를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 위반이 9건이나 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좀 경고를 하고 사전에 주의교육도 시키고 했더라면은 이번 사고를 적어도 60km를 낮춰야 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상대 소형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운전사의 얘기로도 107km로 오히려 달렸다. 제한속도가 거기 경부고속도로 4차선 원래 100km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는 60km인데 오히려 그거를
2배 이상 높여가지고 달렸다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법규, 질서 그런 지키는 거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무딘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금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 네. 너무 낡은 타이어를 많이 오래 쓴 거 아닌가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관광버스 업계에 지금 고질적인 문제점이 지입차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차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운전자 자신의 소유가 아닌가. 네. 보통 그렇게 운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 차량 관리 모든 책임이 운전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는 돈을 좀 더 벌겠다는 욕심에 네.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은 네. 정말 큰 문제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만 시민 의식은 그 순간에도 발휘됐던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고 난 다음에 정말 경황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생존자들이 있었거든요. 생존자들이 도로 주변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밤에 지나가던 차가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반떼 승용차가 멈추고 지금 4명의 생존자를 자기 차에 태워서 울산의 한 병원에 데려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휠체어를 갖고 나와서 차에 타고 있는 발목이 완전히 부러진 중성자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중상자분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거기에 태워가지고 병원 응급실까지 저렇게 그 후송을 해준 다음에 강원도에 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사분이 저런 그 선행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응급실은 뭐 자기가 누구다 이런 얘기도 남기지 않고 바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의 간호사께서 이 상황을 증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 의인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바지 상처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 출혈도 심한 상태였었고요. 거의 절단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태였었고 오셨고요. 빠른 이송과 빠른 처치가 환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사고에서 네. 사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대형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뒤쪽에 네. 하나의 비상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비상문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 벽에 부닥치면서 앞에 있는 문이 아예 열리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비상문이 있었더라면 모두가 전원이 다 살아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비상문이 없다는 게 매우 그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운전사들이 적어도 저렇게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닐 때는 적어도 운전을 하기 전에 승객들 앞에서 저는 음주도 안 했고 오늘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 하는 것들을 적어도 한 번씩 다짐하도록 한다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요청하기조차 면고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건 어젯밤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상의 그 버스 사고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의인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저희가 정리했습니다.